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택하느냐, 이게 사실 대단히 궁금한 사항인데, 이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취업률이나 진학률 이런 큰 데이터들만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찾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생들의 진로, 이걸 좀 알아보기 전에 원자핵공학과는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에 있을까? 뭐 이것도 궁금하시겠죠. 원자핵공학과는 약간 특수한 학과입니다.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물리, 전자, 기계, 토목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학부 자체에서 개설을 안 하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 관련된 학과가 있는 대학들은 메이저맵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메이저맵, 와이즈멘토랑도 연관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진로 정보 찾기 굉장히 좋습니다. 메이저맵에 들어가서 제가 원자 관련된 거 찾아라 이렇게 검색어를 넣었거든요. 했더니 원자력공학과 있는 곳이 조선대, 그다음에 울산과기원 유니스트가 되는 거죠. 동국대, YG 캠퍼스에 있네요. 그리고 서울대는 이름이 조금 달라서 원자핵공학과, 그리고 경희대 원자력, 한양대 원자력, 경주대 원자력 산업, 그다음에 인제대 원자력 응용공학부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플러스 양자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세종대학교 양자원자력공학과, 카이스트의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그렇죠? 많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많지 않은 이유는 워낙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적인 사업, 민간에선 도저히 할 수 없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주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 이런 핵심 대학들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 포진돼 있죠. 이 대학에서 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좀 이끌었던 대표적인 대학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늦게 생긴 유니스트까지 들어가서 조금 적지만 알짜배기 학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 관련 학과는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중에서 오늘 살펴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요.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쉬운 게 통계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명 대상으로 누적 몇 명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응답을 해서 응답률이 몇 퍼센트에 그 중에 뭐 몇 명의 자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잘 없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몇 명 갔다 몇 명 갔다 몇 퍼센트다 이런 형태의 자료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내부적으로는 그런 자료가 다 있겠지만 밖으로는 그렇게 발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계의 여러 가지 기본 원칙들을 지키면서 발표하는 하는 것은 좀 드물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이런 자료도 굉장히 소중하니까 경향성이 이렇게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우리한테는 큰 정보가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여태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택했던 진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곳에 가장 많이 갔습니다. 무려 22%나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갔네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책연구소죠. 국책연구소에 왜 갔을까 싶겠지만요. 뭐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갔을 거니까 그 중에서도 석사 박사까지 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을 이끄는 브레인에 해당하는 그런 한국 원자력 연구원으로 많이 갔겠지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도 대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갔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가장 많이 간 진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국내 대학 교수를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다. 15%. 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수원 역시 공기업이죠. 한국수력원자력 여기도 대우조끼로 유명한 회사죠. 여기에 10% 현재 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공동으로 한국전력기술 여기도 이제 공기업이죠. 거기에도 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거주 연구소 및 대학 교수로 8%가 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2번하고 4번은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학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15%와 8%를 합치면 23%
결국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면 가장 많이 택하는 진로가 연구하는 사람, 학자, 그다음에 교수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홈페이지에서는 따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내, 해외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많은 수가 학계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7%로 동률인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여기에 7%가 가 있고요. 기타가 7%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기타는 여기에 나오지 않은 회사나 정부기관이나 뭐 연구소 이런 데가 들어가겠죠. 아무튼 여기 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같은 곳에 7%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에 5%가 가 있다. 삼성전자로 간 친구들은 원자력 연구를 하러 갔을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냥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나와서 아마 공채나 뭐 이런 형태로 삼성전자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는 회사 기밀로 뭐 원자력을 연구하는 파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로 간 친구들은 전공과 조금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일곱 번째로 4%가 있는 곳이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국가핵융합연구소, 그다음에 저기 한국원전연료 이런 회사가 있고요. 또 미래와 도전 이런 회사에 4%가 가 있습니다. 일단 동률이 많기 때문에 잠깐 보면요. 두산중공업 보통 삼성전자 다음에는 LG가 나와야 될 텐데 두산중공업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 원자력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과 연관시키면 아주 거대 토목공사를 같이 동반을 하는 그런 산업이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회사들, 중공업 회사들이 많이 연관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책연구소인 국가핵융합연구소에도 가 있고 한국원전연료라는 회사에도 4%가 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와 도전은 이게 아마 동문 기업일 겁니다. 한국 저기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 창업한 그런 기업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원자로 관련된 거, 뭐 설계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아닐까. 여기에 이제 동문 기업으로서 4%나 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한전에 2%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요것에 1%가 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전문 분야라고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나라와 연관이 된 나라의 그 사업과 연관이 된 국책 기관들, 연구소들 그리고 좀 엔지니어링 관련된 회사들 이런 쪽에 많이 가 있고 제일 많은 비중은 연구하는 사람, 학자로 남는 게 원자력공학과 졸업한 사람들의 현재까지의 가장 큰 진로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 원자력연구원 같은 연구소 가는 게 맞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부가 좋으면 연관지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평균 연봉이 9,828만 원이더라고요. 놀랍게도 신입사원 초봉이 6,98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임원 평균 연봉이 2억 가까운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기업 중에 이런 정도 받는 회사가 거의 드문데 국책연구원이 이런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뭐 중요한 일이니까 대우를 잘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학생들이 뭐 돈도 적게 주는데 박봉인데 뭐 거기를 제일 많이 갔다 그런 선택을 하진 않을 겁니다. 뭔가 대우도 그거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런 진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그래프 밑에는 서울대학교에 가보면 우리 졸업생들이 가고 있는 곳 교수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많은 대학의 교수로 가 있다. 산업체는 한수원, 두산중공업, 뭐 한전, 한전기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 주로 중공업이라든가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기업은 당연히 전기 관련된 거, 발전이죠. 그거 관련된 쪽, 원자력 관련된 것으로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지금 예로 설명드린 1위 진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소도 많이 가 있고 보이진 않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여기에도 진출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뭐 과기정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리 순위에 있었던 원자력안전기술원, 또 보이진 않았지만 국정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은 또 무기로도 연관이 되고 다른 나라 동향도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연관 있는 진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대학에도 많이 가 있고 각종 연구소에도 가 있는데 이 중간에 보면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가 있네요. 여기 진짜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 핵 관련된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꼭 나왔던 곳이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인데 이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에도 자기들 제자가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좀 설명드리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나오면 우리나라 원자력을 리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만든 각종 국책연구소나 정부기관으로 가는 진로를 많이 택하거나 학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원자력은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을 벗어나겠다 탈원전 선언을 하게 되니까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의 자퇴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내가 그거 하려고 왔는데 그걸 앞으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갈 곳이 없다 하면서 자퇴한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정부의 방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정부에서는 또 다시 원자력을 부흥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가 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좀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보시다시피 가는 진로가 진짜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원자력 관련된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나는 다른 걸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친구들은 대학 생활이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 원자가 진짜 맞나? 내가 그쪽 분야에 진짜 가서 공부하는 게 맞나? 살짝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원자핵공학과에 가게 되면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중도 이탈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게 된 거죠. 차라리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물리과나 기계과나 전자과를 가서 좀 다양한 진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원자력 관련된 분야는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것까지 연관시켜서 갈수록 뭐 좀 확대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나는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 하고 온 학생들은 굉장히 집중된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포커싱된 학과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또 몇 학교 없는데 최상위권 대학들에 다니고 있다면 진로는 굉장히 아주 열려 있다. 갈 곳은 많다.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핵공학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